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키남이에요. 제가 오늘 댓글을 읽다가 어떤 선생님께서 여자 연기는 여성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실 이 같은 문제를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여건상 쉽지 않더라고요. 뭐 당연히 주위에 여자 배우야 많지만 저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도 없을 뿐더러 또 저한테 시간을 할애할 이유도 없고 아무래도 제가 좀 더 큰 채널이었다면 제 주위 사람들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야 취미로 혼자 조용히 오디오북을 만들고 있지만 후에는 제 취미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제가 페이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빨리 가져야겠습니다. 이거 취미로 한다지만 그래도 보는 분들 많은데 면도라도 좀 할 걸 그랬나 싶네요. 네, 오늘도 오디오북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저번에 읽어드렸던 악마의 발 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요.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모티머 트리제니스가 입을 열었다. 그러고 보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테이블에 앉아있을 때였죠. 전 창을 등지고 앉아있었고 조지 형은 나와 한편이었기 때문에 창을 보고 앉아있었습니다. 형이 갑자기 내 어깨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창은 닫혀 있었지만 블라인드는 열려 있었죠. 잔디밭 쪽 수풀은 아주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풀 쪽에서 무엇인가가 언뜻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었죠. 형에게 제가 뭘 보는 거냐고 물었더니 무엇인가를 봤다고 했습니다. 생각나는 건 그 정도뿐입니다. 밖을 살펴봤나요? 아니요. 크게 떠들 일도 아니기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분 나쁜 예감이 들진 않았습니까? 전혀 없었죠. 오늘 아침 그것도 이른 시각에 그 시각에 사건의 소식을 접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 늘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 식사 전에 거의 매일 산책을 합니다. 오늘 아침 산책을 나서자마자 리차드 선생님의 마차와 마주치게 되었죠. 늙은 포터 부인이 서둘러 와달라고 아이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허둥지둥 마차에 올라 서둘러 갔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무시무시한 방안을 봤습니다. 촛불과 난로불은 몇 시간 전에 꺼진 듯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말에 의하면 브렌다는 죽은 지 적어도 6시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폭행당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끔찍한 표정으로 의자의 팔걸이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두 형은 더듬더듬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커다란 원숭이처럼 뜻 모를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리차드 선생님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리고 정신을 잃었는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정부와 저는 선생님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허둥댔죠. 대단해. 정말 굉장한 사건이야. 홈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모자를 집어들었다. 지금 바로 트레다닉 오산 마을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처럼 이상한 수수께끼로 둘러싸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날 아침 조사에는 거의 아무것도 알아내질 못했다. 그런데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맞닥뜨린 어떤 일 때문에
아주 불길한 인상을 받았다. 비극의 현장으로 가기 위해 좁고 구불구불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마차가 덜컹거리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길 끝에 서서 마차를 먼저 보냈다. 마차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 닫힌 유리창 너머에서 굳은 표정으로 음흉한 웃음을 짓고 있는 얼굴이 언뜻 보였다. 뚫어져라 쳐다보는 눈, 이를 갈고 있는 입모양 등 오싹한 영상처럼 스쳐 지나갔다. 형들입니다. 헬스턴으로 데리고 가는 모양입니다. 모티머 트리제니스가 외쳤다. 그의 입술에 핏기가 가셨다. 우리는 검은 마차를 바라보며 등골까지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곧 우리는 다시 그들 형제가 이상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저주받은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크고 밝은 집으로 시골집이라기보다는 별장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어울릴 듯 했다. 멋진 정원에는 코널의 공기가 길러낸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거실의 창은 그 정원 쪽으로 나 있었다. 그는 단번에 형제들을 미쳐버리게 만든 괴물이 그 창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틀림이 없다고 말했다. 현관으로 돌아 들어가려고 했던 홈즈는 화분에 심어놓은 화초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갔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홈즈가 물 뿌리개를 걷어차 안에 있던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덕분에 우리의 구두가 젖었고 정원의 좁은 길도 물에 흠뻑 젖었다. 집에 들어서니 초로의 코널 여자인 가정부 포터 부인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이 여자는 젊은 여자아이를 부리며 일가를 돌보고 있었다. 포터 부인은 홈즈의 질문에 기꺼이 대답을 해주었다. 밤에는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가족들은 요즘 모두 밝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밝고 행복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오늘 아침 그 방으로 갔을 때 테이블에 있던 세 분이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창을 열어 환기를 시킨 뒤 오솔길로 뛰어나갔죠. 그리고 심부름하는 아이를 시켜 의사 선생님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아가씨는 침대에 눕혔습니다. 보고 싶다면 2층으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두 형제를 정신병원의 마차에 태우느라 진땀을 뺐어요. 건장한 사내 4명이 달려들었을 정도죠. 전 이런 집에선 더 이상 머물고 싶지가 않아요. 오늘 오후에 세인트 아이브즈에 있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가서 사체를 살펴보았다. 브렌다 트리제니스 양은 중년으로 접어든 나이였지만 상당한 미인이었다. 가무잡잡한 피부에 단정한 얼굴로 죽은 얼굴조차도 아름답게 보였다. 하지만 거기에는 마지막 순간에 느꼈던 공포로 경련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우리는 침실에서 나와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문제의 거실로 내려갔다. 난로 안에는 어젯밤 타고 남은 재가 남아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완전히 타버린 초가 4개 서 있었는데 촛농이 흘러내려 있었으며 카드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의자는 벽 쪽으로 치워져 있었다. 이 밖에는 모두 어젯밤에 있던 그대로였다. 홈즈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다. 그는 의자를 어젯밤에 있던 대로 배치한 뒤 거기에 앉아보았다. 정원이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살펴본 것이었다. 바닥과 천장, 난로도 조사했다. 갑자기 눈이 번뜩이거나 입술을 오므리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난 그가 어둠 속에서 희미한 한 줄기 빛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런데 왜 불을 피웠습니까? 벌써 봄인데 이 좁은 방에선
밤이면 언제나 불을 피우나요? 어젯밤은 눅눅하고 추웠기 때문에 불을 피웠다고 그가 설명했다. 이제 어쩌실 생각입니까, 홈즈씨? 홈즈가 빙그레 웃으며 내 팔에 손을 얹었다. 왓슨, 아무래도 다시 줄담배를 피워야겠는걸. 자네는 언제나 몸에 좋지 않다고 말했지. 틀림없는 사실이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먼저 돌아가야겠어요. 여기에 있어 봐야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요. 트리제니스 씨, 지금까지 본 사실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게요. 밝혀내는 것이 있으면 당신이나 목사님께 반드시 알려드리도록 하죠.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폴듀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자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홈즈가 입을 열었다. 안락 의자에 양반 다리를 하고 앉은 홈즈. 그의 야윈 수도승 같은 얼굴이 소용돌이치며 솟아오르는 푸르스만 담배 연기를 건너편으로 뿌옇게 뿌려보았다. 그는 눈썹을 찌푸린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잠시 후 홈즈는 물고 있던 파이프를 내려놓고 힘차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하하, 왓슨, 이건 잘 안되는걸. 바다 기슭을 산책하면서 고대 화살촉이라도 찾아보지 않겠나. 사건의 단서보다 그쪽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자료도 없는데 생각을 한다는 건 엔진을 헛돌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러면 엔진도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 거야. 지금 필요한 것은 바다의 공기, 햇빛, 그리고 인내심일세, 왓슨. 나머지 것들은 저쪽에서 먼저 우리를 찾아올 거야. 우리는 나란히 바다 기슭을 산책했다. 침착하게 지금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보자고, 왓슨. 우리가 아는 건 거의 없어. 하지만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제자리에 정확하게 끼워 맞출 수 있도록. 우리 두 사람 모두 이 사건이 악마의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럴 가능성은 아예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네. 여기까진 자네도 동의하겠지. 고의인지 우연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한 행동 때문에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 사람이 셋이나 있어.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그렇다면 범행은 언제 이루어진 걸까? 모티머 트리제니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가 집에서 나온 직후에 일어났을 거야. 이건 아주 중요한 거야. 사건은 그가 나온 지 몇 분 뒤에 일어났을 거야. 테이블 위에 카드가 그대로 놓인 채였어. 평소 같으면 이미 잠들었을 시각인데 세 사람 모두 자리를 옮기기는커녕 의자에서 일어나는 흔적도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사건은 그가 나온 직후에 일어난 거야. 밤 11시 이후에 일어났다곤 생각되지 않아. 다음으로 확인해두어야 할 사실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집에서 나온 뒤에 모티머 트리제니스의 움직임을 가능한 한 파헤치는 거야. 이건 어려운 일도 아니지. 그의 움직임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 자네도 물론 내 방법을 알고 있겠지. 정신을 딴 데 팔고 있는 것처럼 해서 물뿌리개를 발로 찼는데 그곳으로 그의 발자국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발자국을 확인할 수 없었을 거야. 모래로 덮인 오솔길이 물에 젖는 바람에 발자국이 뚜렷하게 남았어. 어젯밤엔 비가 내렸지. 그러니까 그의 발자국을 확인한 뒤 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 다행히 그는 바로 목사관으로 돌아간 듯해. 사건에서 모티머는 제외됐지만 카드를 하던 세 사람에게 끔찍한 짓을 한 외부 인물은 아직 남아있어. 그럼 그건 누구였을까? 어떻게 해서 그런 공포를 만든 걸까? 포터 부인은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거야. 범행 동기가 전혀 없으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정원 쪽으로 난 창문에 붙어서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들 정도로 무시무시한 것을 보였을 것이란 증거는 이걸 어떻게 찾아낸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모티머의 말 때문이야. 정원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인다고 형이 말했어. 어젯밤엔 비가 내렸고 구름도 짙게 드리워 있어서 아주 어두웠지. 아무래도 그 부분이 많이 걸려. 형제를 놀라게 하기 위해선 그들이 눈치채기 전에 얼굴을 창문에 대고 있어야만 해. 그 창문의 바깥쪽에서는 3피트 정도 되는 화단이 있는데 발자국 같은 것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집 밖에 있던 사람이 형제를 공포로 몰아넣었다곤 보기 힘들 것 같고, 그처럼 기괴하고 복잡한 음모를 꾸밀 만한 동기도 지금 떠오르는 게 없어. 왓슨, 이번 사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자네도 이제 알겠지. 그래. 그건 나도 아주 잘 알고 있네. 내가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사실을 조금 더 알아낸다면 어떻게든 그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거야. 자넨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겼으니까 잘 알고 있겠지. 이보다 더 어려운 사건도 틀림없이 있었어. 어쨌든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손에 넣을 때까진 우선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세. 근데 점심 식사 전까지 석기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해보지 않겠나? 홈즈가 평범한 인물이 아니란 점은 앞서도 얘기한 바 있지만 코널의 그 봄날 아침처럼 그가 이상하게 생각된 적도 없었다. 그는 2시간에 걸쳐서 돌도끼, 화살촉, 토기의 파편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것도 해결해야 할 베일에 쌓인 기분 나쁜 사건 같은 건 전혀 없다는 밝은 목소리로. 12시가 지나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손님이 한 명 우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손님 때문에 우린 다시 조사 중이던 사건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손님이 자신을 소개할 필요도 없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거대한 몸짓, 날카로운 눈과 메부리와 같은 코, 쪼글쪼글한 주름투성이의 얼굴, 시골집의 천장에 닿을 듯한 회색 머리. 주위는 금색이지만 입술 근처에는 하얀 턱수염이 끊임없이 피어드는 담배의 니코틴 때문에 전체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다. 그의 이름은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런던에서도 유명했다. 그는 사자사냥의 명수이자 위대한 모험가인 레온 스탕달 박사였다. 스탕달 박사가 이 지방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고 두어 번 그와 스쳐 지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박사는 우리에게 접근할 마음이 없는 듯했고 우리도 역시 그랬다. 스탕달 박사는 사람과 사귀는 것을 싫어해서 탐험 여행에서 돌아오면 다음 여행을 출발할 때까지 빅첨 알리언스의 인적이 드문 오두막에서 생활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는 그 오두막에서 책과 지도만을 상대하며 고독하고 소박한 생활을 할 뿐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의 문제에서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 박사가 수수께끼 같은 이 사건의 수사에 대해 진지한 얼굴로 홈즈에게 물었다. 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지방의 경찰들은 감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경험이 풍부하니까 뭔가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주제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트리제니스 일가와 친하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코널 출생이라서요. 저와 트리제니스 집사람들은 사촌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사건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오늘 아침 브리모드에서 얘기를 듣고 아프리카 여행을 중단한 채 바로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뭔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왔고요. 홈즈는 눈썹을 찌푸린 채 스탕달 박사를 바라보았다. 이 사건 때문에
배에 오르지 않았나요? 다음 배편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극진하군요. 트리제니스 가와는 친척이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어머님 쪽의 친척이라고 했죠. 짐은 배에 이미 실었습니까? 일부만 실었고 나머지 짐은 아직 호텔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프리모드 조간에는 이번 사건이 아직 실리지 않았을 텐데요. 네, 실리지 않았습니다. 전보를 받았죠. 실례지만 누가 보냈습니까? 홈즈의 거친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졌다. 꼬치꼬치 캐묻기를 좋아하시는군요. 그게 직업이니까요. 스탕달 박사가 다시 침착함을 되찾았다. 좋습니다. 전보를 보낸 건 라운드 헤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돌아왔고요. 고맙습니다. 처음 질문에 답해드리죠. 아직 확실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틀림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이것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의심 가는 사람 정도는 알려주실 수 있겠죠? 아니,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럼 헛걸음을 한 거군요. 더 이상 물어도 소용없겠군요. 박사는 아주 불편한 얼굴로 집을 나섰다. 5분도 지나지 않아서 홈즈는 박사를 따라 집을 나섰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하게 오늘따라 유독 이렇게 혀가 꼬이네요. 아직 제가 멀었다는 증거겠죠? 제가 요즘 제 영상을 보고 느낀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역시 초반 영상보다는 제가 실력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오디오북을 통해서 더욱 열심히 연습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잘 자요.